CBP 분석은 뭐 내용이 워낙 많아서 일단 필요한 거는 미리 설명해 드리고 또 어, 문제 보면서 추가 설명을 드릴게요. CBP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건 기본 등식이죠. 기본 등식. 즉 당이당 공원이익에서 판매량 곱하고 그 다음에 총 공원이익이 되니까 고정비를 빼면 이익이다. 이 기본 등식이고요. 이게 단위당 공원이익이니까 자, 공원이익은 당위당 공원이익의 판매량 곱해도 되고 또 어떻게 공원 이익률의 매출액 곱해도 돼요. 그러니까 문제에 따라서는 이걸로 풀어도 되고 이걸로 풀어도 됩니다. 어느 경우에 예로 풀어야 될까요? 어느 경우에? 근데 목표이익 분석에서 목표이익이 매출액의 일정 비율로 주어지면 예를 푸는 게 더 간편할 수도 있어. 예. 자, 손익분기점은 얘가 제로가 되는 거잖아요. 결국에 얘를 넘겨보면 총 공원이익은 고정비랑 같겠죠.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공식이 여기에서 이제 파생이 된 거고요. 이 관계를 좀 기억을 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가끔 이제 CBP 도표에 대해서도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요. CBP 도표는 자, 이 도표 안에서 손익분기점을 찾는 건데 수익선은 자, 이게 지금 X축을 우리가 수량이라고 그냥 표현해요. 표현하는데 이 수량은 판매량일 수도 있고 또 생산량일 수도 있어요. 왜 그래요? CBP 분석 기본 가정이 생산 판매량 같다고 그랬으니까 똑같은 거라고. 그러면 판매량이라고 하면 이게 바로 매출 수익선이 되는 거죠. 수익선의 기울기는 당연히 단위당 판매 가격이 됩니다. 비용은 보시다시피 고정비가 있고 변동비가 있으니까요. 고정비는 일정 금액이 주어져 있고 추가적인 이제 생산 판매 하게 되면 이렇게 변동비가 추가로 발생이 되니까 얘가 총 비용이 되는 거죠. 손익분기점이라고 하면 수익과 비용이 만나는 요점이니까 이게 바로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가 되는 거죠. 자, 그럼 비용선의 기울기는 뭘까 보니까 하나 생산할 때마다 늘어나는 비용 바로 단위당 변동비가 되죠. 그러면 비용선만 한번 찾아볼까요? 비용선? 비용선은 제로부터 출발이 되는 거니까요. 요게 바로 비용선이 되겠네. 비용선. 그럼 비용선의 기울기는 단위당 변동비잖아요. 그러면 요 밴드가 바로 고정비가 되는 거네요. 쭉 같은 크기로 올라가는 거니까요. 그러면 가격에서 변동비를 뺀 요 기울기가 바로 뭐예요? 공원이익이 되면서 요 면적이 바로 공원이익이 되겠죠. 자, 손익분기점을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요 밴드가 고정비고 얘가 공원이익이니까 고정비와 공원이익은 일치하는 거죠. 요 그래프 잘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다음 PB 도표라는 것도 있죠. PB 도표는 자, 수량에 대해서 수익 비용 다 보여주지 말고 이익만 보여주자. 그게 바로 PB 도표. 그 하나도 안 팔면 어때요? 고정비만큼 손해죠. 하나 팔 때마다 이익이 늘어날 거다. 그러면 이익이 제로가 되는 이 점이 바로 손익분기점이 되고요.
요게 이제 이익선인데 이익을 보여주는 거니까 이익선의 기울기는 뭘까요? 단위당 공원이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게 바로 공원이익이 되겠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헷갈려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A, B, C 함수와의 CVP 분석. 자, A, B, C라는 건 전통적 원가 함수하고 조금 비교를 해보면 우리가 전통적 원가 함수를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원적인 체계라고 하면 두 가지로 구분하는 거예요. 즉 우리가 아까 원가함수 추정해서 선형함수를 전통적 원가함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y는 a 플러스 bx 이게 바로 전통적 원가함수가 되는 거죠. 즉 고정비라는 게 있고 조업도에 따라서 변하는 변동비. 즉 조업도에 따라서 변하는 변동비만 변동비로 보고 나머지는 다 고정비로 보는 거죠. 자, a, b, c 하의 원가함수는 얘도 마찬가지로 뭐 고정비가 있을 테고 A, B, C 경우에는 변동비가 여러 가지예요. 단위 수준 활동, 묶음 수준 활동, 제품 수준 활동, 설비 수준 활동 등등등. 즉 변동비가 여러 개라는 거죠. 자, 이 변동비가 변동비이긴 하지만 변수가 다 다르죠. 원가 동인이 얘 같은 경우에는 단위 수준 바로 조업도에 따라서 변하는 변동비, 그 다음에 경우에 따라서 묶음 수준 활동 경우에는 처리된 묶음 수, 제품 수준 활동 같은 경우는 제품 종류. 자, 이랬을 때 CVP 분석을 어떻게 할 거냐? 자, 뭐 CVP 분석을 떠나서 모든 관리회계 문제를 접근할 때는 자료 정리를 무조건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자, 근데 요 세 개의 조업도는 항상 일치해야 됩니다. 만약에 가격이 단위당 가격이라고 하면 다 단위당 변동비 공원이익이 와야 돼요. 자, 가격이 묶음당 가격이라고 하면 다 묶음으로 와야 된다고. 만약에 가격이 즉 조업도가 단위 수준이라면 A, B, C 원가 함수라고 하더라도 얘만 변동비로 와야 돼. 나머지는 다 고정비로 몰아버리면 돼요. 만약에 묶음 수준 활동이라고 그러면 변동비로 어디까지 와야 돼요? 여기까지 변동비로 와야 된다고. 얘는 고정비로 보고. 그러니까 A, B, C 원가 함수 같은 경우는 일일이 찾아봐야 돼요. 가장 중요한 건 이 조업도로 뭘로 볼 건지. 일반적인 수량을 조업도로 보면은 얘만 변동비로 오고 다 고정비로 몰아버리고 묶음 수준 활동까지 변동비로 온다면 얘까지 변동비로 봐야 돼. 한 묶음당 변하는 비용으로 봐야 되니까 그런 식으로 처리하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전부원가 CVP 분석. 전부원가 CVP 분석은 다른 말로 생산량과 판매량이 다를 경우 CVP 분석. 그래서 요거는 서로 필요 충분 조건이 갖춰져야 돼요. 전부원가 계산을 적용하면서 생산 판매량이 다를 때 둘 중에 하나라도 적용이 안 되면 우리 했던 기본 등식으로 하면 돼요. 즉 생산량과 판매량이 다르더라도 변동원가 계산을 적용한다면 우리 했던 걸로 하면 되는 거고, 생산 판매량이 전부원가 계산을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생산 판매량이 같다면 우리 했던 대로 하면 되는 거고, 즉 전부원가 계산을 적용하면서 생산 판매량이 다르다면 식이 달라져야 돼요. 왜냐하면 고정제조 간접비가 어떻게 해야 돼요? 판매량만큼 비용 처리돼야 되기 때문에 단기 고정비를 다 비용 떨어버리는 기존 방식으로 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전부원가인 CVP 분석은 고정비가 판매량만큼만 비용 처리돼야 되기 때문에 가격에서 변동비를 빼고 뭘 계산해야 돼요? 단위당 고정제조간비를 계산을 해야 돼. 그 다음에 판매량 마이너스 이제
고정비는 고정 판관비만 남게 되겠죠. 그래서 요거에 이익에다 요 식을 이용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바로 요거 단위당 고정제조간접비를 계산해야 되겠죠. 단위당 고정제조간접비는 총 고정비 나누기 생산량이 되죠. 자, 그러면 이거 한번 연결시켜서 보면 생산량이 증가가 되면 단위당 고정비는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손익분기점 판매 수량은 줄어들지. 자, 단위당 고정비가 줄어들면 원가가 줄어들잖아요. 단위당 이익이 늘어나니까 손익분기 판매 수량은 줄어든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정사원가 계산, 표준원가 계산, 사전원가 계산이 또 나올 수도 있잖아요. 나올 수도 있으면 얘가 뭐가 될까? 당연히 예정 배부율 또는 표준 배부가 되겠죠. 그러면 고정제조간접비를 통해서 발생하는 배부 차이는 여기에 반영해 줘야 돼. 반영해 줘야 된다고. 그래서 배부 차이, 원가 차이는 추가로 반영을 해 줘야 됩니다. 어느 경우에 전부 원가 계산을 적용했을 때. 자, 20개를 생산했는데 고정비 예산이 10,000원이었다고 할게요. 그럼 한 개당 원가는 얼마가 돼? 20을 나누면 500이 되는 거죠. 너무 크다. 1,000원이네요. 1,000원. 자, 20으로 나누면 50이 되는 거죠. 실제 발생 고정비가 1,500원이라고 하겠습니다. 차이가 얼마가 나와요? 500원만큼 과소배부가 나오죠. 자, 생산 판매량이 다를 때 전부원가 12B 분석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격 100원 마이너스 80. 이제 고정비는 얼마를 빼줘야 돼요? 단위당 와 이것도 너무 큰데? 5죠 5 얘가. 아니구나. 이게 숫자가 얘를 100이라고 돼. 100이라고. 당위당 5가 되고요. 고정비가 150 일단 하면 차이가 50 분리 또는 과소 배부가 되겠죠. 구조를 좀 설명해 드리려고 그러는 거니까. 고정비는 얼마를 해줘야 돼요? 5원을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수량 마이너스 고정 판관비가 추가로
100원이 있다고 할게. 100원이. 100원. 요게 이제 이익이다. 여기 바로 전보원가 CBP 계산이죠. 그렇죠? 근데 단기에 고정비 배부액이 총 얼마냐면 20원에 5원씩 20원 아니 100원 배부된 거잖아요. 실제 얼마 배부됐어요? 150이 발생이 됐다고.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이너스 50을 더 넣어줘야 된다고. 그러니까 배부 차이를 단기 발생원가에 넣어줘야 돼요. 근데 만약에 문제 자체가 배부 차이를 비례배분법 한다고 하면 여기 5원 빼주면 안 되지. 뭘로 빼줘야 돼요? 실제 원가로 빼줘야 돼. 만약에 이 문제가 실제 원가 계산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100 마이너스 80 마이너스 5가 아니고요. 150 나누기 20을 해야 되겠지. 얼마가 돼요? 7.5. 이렇게 해야 된다고. 요게 바로 실제 원가 계산 CBP 분석이고요. 요게 정상 원가 계산 CBP 분석이라고. 즉 정상 원가 계산은 표준 원가 계산이든 비례배분법으로 한다는 건 실제 원가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 표준 원가 계산을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비례배분법이라고 하면 이렇게 처리해야 되고 무배분법이라고 하면 이렇게 처리해야 된다고. 덜 들어갔기 때문에 차이만큼 또 빼줘야 돼요. 고정비가 150 되는 거랑 똑같죠. 요 얘기 설명해 드린 거라고. 근데 일반적으로 정상 표준 같은 경우에는 무배분법이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배부 차이 계산에서 단기 발생 비용이 가산한다는 거 주의하시라 그런 얘기예요.